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국가정보학 수업하러 온 거 맞죠? 당연하겠지. 야, 지금 이제 올해 시험 친분들 이제 합격자 발표 나가지고 오늘 면접 등록해 놓은 거 보니까 큰일 났어. 이제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다 해야 되는데 면접을 밤새서 면접해야 될 판이야 지금. 하여튼 이 학원에 잘 오셨네. 그러니까 그죠? 사실 이 경쟁률에 비하면은 굉장히 합격을 많이 했어요 원래. 그래서 내가 걱정해. 내가 면접을 다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근데 국가정보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혼자 공부하면은 아주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돼. 진짜 많은 시간을 투자해요. 근데 그 나중에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같이 하게 되면은, 학원에서 같이 하게 되면은 다른 수업을, 다른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어요. 국가정보학 때문에. 왜? 국가정보학을 대신 여기 있는 사람이 다 해주니까 국어 같은 경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또 국어가 여러분들을 당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이것도 미치겠지만은 그만큼 우리는 수업 시간에 국가정보학은 해결을 많이 한다는 거지.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목표는 합격이란 말이에요. 그죠? 목표는 합격인데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하게 하는 사람은 합격을 하고 중간중간에 쉽게 빠지는 분들은 절대 합격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수년간 경험한 결과예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꼼꼼하게 잘 살펴보는 사람, 즉 말해서 내가 이걸 모르면, 이해를 못하면 나는 안 넘어갈 거야 하는 식으로 꼼꼼하게 공부를 하는 사람은 또 합격을 해요. 적당히. 분명히 내가 잘못 설명하고 넘어갔는데도 질문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그 모르는 대로 틀린 대로 가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끝까지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지. 국가정보학이라는 게 그렇게 뭐 쉬운 건 아니지만은 혼자서 안 하고 같이 하면은 엄청 쉬워요. 왜냐하면은,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 국가정보학이란 자체가 탄생이 국가정보원 시험을 위해서 처음에 만들어진 게 군무원까지 적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대부분의 교재가 국가정보원 위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지. 그럼 뭐 시험도 그 유사하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군무원 시험 치는 분들이 불리한 거야. 그래서 우리 군무원들이 군무원으로서 어떤 기본 소양을 평가하기 위한 내용으로 보기에는 너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특히 정보를 처음 접하는 분들. 그래서 용어에서부터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지. 하지만 저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하면은 다 해결될 테니까 한번 처음부터 성의를 가지고 끝까지 한다. 즉 내가 군무원으로 꼭 합격하겠다.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해요. 절실한 마음. 절실한 마음이 없으면은 끝까지 못 가요. 내가 군무원이라는 취업을 하면은 이제 또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는데 그걸 못하면은 또 새로 시작해야 된다. 너무너무 힘들다. 요즘 얼마나 취업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1차 합격한 친구들도 마찬가지야. 내가 아주 그냥 혼을 내고 있어요. 자기소개서 7번, 8번 빠꾸 당한 친구도 있어, 나한테. 합격을 하려면은 성의껏 해야지. 나는 그냥 내 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여러분들 합격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은 내가 혼을 내서라도 합격시키려고 나는 노력하는 사람이야. 내가 뭐 그냥 대충 봐주면 되지, 그죠? 돈도 안 받고 무료로 해주는데.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야. 합격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혼이 나더라도 끝까지 쫓아오더라. 여러분들도 혼이 나더라도 끝까지
하겠다는 마음가짐을 분명히 하고 하셔야 됩니다. 중간중간에 놓치면은 여러분들 인생이 또 고달파져. 새로 인생 고달파진 인생 좋지 않잖아요. 그죠? 진짜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렬에 왔으면은 거기에 맞게 공부를 해서 합격을 하도록 합시다. 7급이든 9급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원래도 시험 문제 내용을 보니까 7급이나 9급이나 별 차이 없어. 그러니까 같이 하면 돼. 자, 국가정보학 하이클래스 군무원에서 하는 걸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이 국가정보학의 정보 직렬 자체가 시험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이제 2006년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 전에는 우리 군무원 시험에 과목으로 적용이 안 됐어요. 안 되다가 2006년도부터 됐는데 출제가 전에는 단순하게 그냥 뭐 한 질문 하나에 짧은 거 한 대여섯 단어 해가지고 사지선다형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몇 년 전, 3년 전부터는 전부 다 이렇게 문장으로 돼버렸어요. 문장으로 지문이 전부 다는 아닌데 일부가 그렇지만은 그래도 전에는 시간이 모자라서 못 풀었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시간이 한 25분이면 한 15분에 다 풀어. 전에는. 근데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봤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온다, 이제. 지문을 다 못 읽었다는 이야기야. 그 지문도 그냥 못 읽은 게 아니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답을 제대로 못 쓰는 거야. 그런 현상이 지금 생기고 있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꼼꼼하게 공부하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이제 전에는 그렇지 않은데 요새는 또 법령 문제가 많이 있어요. 우리 국가정보학과 관련되는 법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국가보안법부터 시작해가지고 국가정보원법, 보안규정, 그다음에 테러방지법, 뭐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부정경쟁방지법 엄청나게 많아요. 그 법령에서 또 출제를 이제 많이 하게 됐다. 왜? 한 가지 이유가 있어. 이 이야기를 혹시 듣는 교수님들은 섭섭할지 모르겠지만은 저처럼 이렇게 정보에서 근무를 해보지 않은 분들이 그리고 나처럼 전략정보 같은 이런 전문 교육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들, 즉 행정학과나 그냥 일반 정치학과 이런 데서 외교정치학과 이런 데서 근무하시던 분이 시험 출제 위원으로 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 알맹이로 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오로지 이제 국가정보학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그 사람들도 이해를 하지만 그건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일 내기 쉬운 게 법령진. 왜? 이건 틀릴 리가 없잖아. 오류가 생길 확률이 적잖아요. 그렇죠? 우리 괜히 군에서 쓰는 정보 용어 갖다 집어넣었다가는 틀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제 경향이지 그게. 그리고 또 이 책이라는 게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열 몇 가지가 거의 20가지 돼요. 우리 국가정보학에 관한 책이 종류가.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책을 만드느냐? 아니다. 학자들은 고집이 있잖아. 자기 고집을 가지고 만들어 놓으니까 시험 출제하는 사람들이 막 헷갈리는 거야. 이 책 보면 이렇고 저 책 보면 저렇고. 그러다 보니까 애매하게 출제를 해. 앞머리는 이 책에서 나오고 뒷머리는 이 책에서 나오고 답은 그 책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앞머리 책하고 공부한 사람은 답이 C가 되고 이 뒤에 부분 책 가지고 공부한 사람은 답이 D 되는 거야. 그러면 C 한 사람은 틀리겠죠. 그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해서 변별력을 가지게 만드는다 하는 거지. 그런 것도 우리가 수업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은 독학하는 분들이 너무 불리하다. 국가정보학은 왜? 혼자서 그 많은 책 다 공부해야 되니까. 그 대신 여기 수업 보시는 분이나 인강을 보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강사가 다 열 몇 권 다 보잖아. 다
비교를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가르친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먹고 알 먹고, 그죠? 시간을 그만큼 줄일 수가 있다는 거지. 이게 이제 이런 문제가 앞에 최초 나온 문제가 대부분이었는데 전에는 이때는 진짜 15분 만에 풀고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이런 문제가 절반 이상을 차지해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읽다 보면은 읽기도 바쁜데 의미까지 알아야 되니까 정말 힘들겠죠. 그래서 공부를 할 때 하나하나 어떤 문장이 나타나더라도 내가 이해를 하고 지나가야 된다. 이해하지 못하면은 못 맞힌다는 거지. 틀린다는 거지.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거의 만점 가까이 맞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7급이었는데 여자분이었는데 어떻게 공부했냐 그러니까 어떻게 그 어려운 거. 왜냐하면 작년에 거의 대부분이 과락이 많이 나왔어요. 40점 이하가 많이 나왔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데 근데 그 친구는 그렇게 나왔어. 어떻게 그러냐 하니까 공부할 때 꼼꼼하게 해놓으니까 이거 내용을 문제를 풀 때도 내가 공부했던 내용과 연상을 시켜서 하나하나 읽어보니까 다 이해가 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 맞추지. 한 개는 틀렸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더라도 해결을 할 수가 있다. 겁먹지 말고 공부만 꼼꼼하게 잘 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국가정보원과 정보학과 관련된 서적들이야. 지금 여기 14가지 써놨죠. 또 있어. 여기도 있잖아. 또 여기도 하나 있잖아. 그리고 각 학원에 가면 또 하나씩 다 있어. 그럼 얘 주르륵 서면은 20가지 넘겠죠. 이게 이제 가장 시중에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사보는 책들이야. 근데 여기 있는 이분들은 대부분이 학자들이에요. 우리는 학자라기보다도 가르치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 그 종합해가지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확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이분들이 연구를 하고. 근데 연구를 게을리하는 사람들이 문제야. 2010년도, 2007년도, 2005년도에 책을 써놓고 그냥 내버려놓은 거야. 세월이 흘러가 바뀌어버렸잖아, 내용이. 그런데 이걸 가지고 출제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고. 그죠? 각 나라들이 정보기구를 그냥 가만 놔둡니까? 자꾸 바꾸잖아. 바꾸고, 내용도 바꾸고. 근데 옛날에 써놓은 책 갖고 최신이라고 써놓고 그냥 내버려 둔단 말이야. 국가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이 공부하기가 어렵게 이 많은 책들을 다 사가 보느냐? 나만 다 본다 이거지. 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는 다 있다 이 책을. 개인 사비로 다 사지. 그지? 근데 오랫동안 했으니까 1년에 몇 권씩 사놓으면 다 되겠죠. 그죠? 그래서 책이 바뀔 때마다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 책을 자꾸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모아서 전달해 준다. 아시겠죠? 이러니까 학원에 가서 공부해야 되겠죠? 할 수 없어. 그 다음에 문제. 출제도 전에 조금 단답형 짧은 문장으로 할 때는 좀 집중적으로 어떤 한 책에,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어떤 특정 책을 위주로 해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집중되는 부분이 있었어, 문제가. 근데 지금은 다 분산돼 버려서 문제가. 그래서 국가정보학 개념부터 시작해가지고 국가정보기구에 대한 통제, 혁신, 과제 이런 것까지 지금 여기 쳐다보니까 아무도 모르겠죠. 알 필요도 없고 우리가 이제 이 공부해야 될 내용들인데 이런 식으로 골고루 출제가 되고 이제 집중적으로 출제되는 부분도 매번 빠지지 않고 단골 손님처럼 출제되는 이런 분야들도 있어요. 이런 뭐 세계 국가별 정보 기구라든지 정보 어디 갔나? 정보 분석이라든지 이런 활동 이런 것들은 뭐 단골 손님이죠. 약방의 감초. 저거 빠지면 정보가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나온다. 자, 이제 국가정보학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목차부터 시작해가지고
목차부터는 뭐냐면은 우리가 뭘 배울 것인가. 우리 이달에는 진짜 기초잖아요, 그죠? 7월 달에는 2주 동안 기초 중에 기초만 배우는데 그 기초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뭘 배울 것인가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면은 1장에서는 국가 안보와 국가 정보, 국가 정보하고 국가 안보. 그럼 여기서는 뭘 배우느냐? 이거 처음에는 요걸 놓고 따로 이제 요거는 분리하게 되겠지만 이 국가 안보를 위해서 국가 정보가 있는 겁니다. 국가 이익과 국가 정보를 위해 국가 안보를 위해서 모든 것은 어디로 집약되냐면은 국가 이익, 국가 안보 여기에 집약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국가 정보도 마찬가지예요. 본래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정보 개념이겠죠. 정보 개념. 정보란 무엇이냐? 근데 우리 교재는 조금 뒤로 넣어놨어요. 정보 개념을. 왜? 제목이 국가 정보학이니까 국가 정보부터 먼저 하자 이거지. 그래서 국가 정보 수업은 이제 이 개념을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국가 정보. 그렇죠? 정보가 뭔데 그 다음에 국가 정보로 넘어와야지. 국가 정보가 뭔지도 모르고 국가 정보로 갈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근데 국가 정보인데 국가 정보가 있는데 그건 뭐냐? 그 다음에는 국가 정보가 있으면은 어떤 활동을 해야 되겠죠. 국가 정보 기구가 무슨 활동을 하느냐 이제. 무슨 도대체 이 국가 정보를 위해서 국가 정보기가 정보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 정보를 보고 국가 정보라는 것이 뭔지를 알았고 국가 정보 활동이 이걸 위해서 활동을 한다.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건 뭐야? 이놈 국가정보학이라는 건 또 뭐냐? 복잡하죠, 그죠? 이제 그러니까 국가정보 개념부터 시작해가지고 순서대로 이렇게 쭉 우리가 국가정보가 뭐냐까지 이제 캐보는 거죠, 이제. 이게 바로 우리 국가정보와 국가안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 국가안보 종류별로 이게 왜 국가 이런 안보를 위해서 국가 정보가 필요한지 그걸 이제 우리가 알아보는 게 돼요. 이제 1장에서는 요 정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2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2장에는 뭡니까? 정보의 개념이죠. 국가 정보 하고 그 다음에 정보의 개념. 정보 개념에서는 우리가 진짜 정보란 여기서도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여기는 뭐냐면은 정보의 역사, 정보 활동의 역사. 이 역사도 포함이 될 겁니다. 우리 교재에는 역사를 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출제도 잘 안 되고 해가지고 안 넣는데 제가 나눠드렸죠. 거기 있어요. 하고 그 다음에 정보란 무엇인가 해서 이제 정보에서는 뭐가 나오면은 여기서 첩보가 나오고 자료가 나오고 첩보, 정보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기 시작해요. 그다음 여기서부터 우리 역사가 정보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개념을 잡죠. 개념을 잡으면은 정보의 요건. 그러니까 질적으로 어떤 정보가 돼야 좋은 정보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요건을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정보의 효용, 정보를 어떻게 썼을 때 잘 썼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게 되겠죠. 그럼 정보의 효용. 그러다 보면 이제 그다음에 정보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정보가 종류별로. 즉 말해서 우리가 국가에 보면은 국가정보기구가 있고 각 정보 부처에 또 정보기구가 있다. 그러면은 이게 수준별로 보면은 국가정보가 있고 국가부문정보가 있다. 또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정보 종류를 또 여러 가지로 보고 있고, 이제 이것도 연결된 게 이제 뭐 국가 안보죠. 국가 안보의 종류와 국가 정보 종류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뭐 학자들이 그렇게 분류를 해놨는데 내가 어떻게 잡아올 수도 없겠더라고 보니까. 그 다음에 국방정보. 여기서 국방정보. 국방정보가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국방정보죠. 그런데 사실은 국방정보는 문제가 매년 나와야 되고, 이제 이 정보 종류 속에 이제 국방정보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국방정보는 저런 거구나. 우리가 군에서 분류하는 방법하고 국방정보를 우리 일반 이 국가정보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분류하는 방법은 좀 틀립니다. 우리는 크게 세 개, 전략정보, 작전정보, 그 다음에 전술정보로 분류를 하는데 우리 학자들은 전략정보와 전술정보로만 분류를 해요. 우리는 이게 옛날 방식이라. 우리 군에서도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 그런데 누가 하나 더 만들었다? 미군들이 하나 더 만들어 버렸어. 그러니까 미군들과 연합작전을 하다 보니까 우리 고집대로 해버리면 안 맞잖아. 서로가,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면 좋다. 우리도 작전정보 쓸게. 이렇게 해버려요. 왜 그러냐면 미군들은 이 사단이나 군단급 제대까지는 그 전술제대고 그 이상으로 군급 이제 통합사령부인 전략제대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에 있는 애매한 부대들 때문에 작전 정보를 하나 더 넣은 거예요. 왜? 부대를 이쪽으로 옮기고 이 큰 덩어리가 있으면 쪼개가지고 이쪽에 하나 갖다 놓고 이쪽에 갖다 놓고 이렇게 분배를 하잖아요. 배비를 하는 게 이게 이제 작전적 작전이라 그래. 작전술이라 그래. 작전술. operational art로 해가지고 작전술인 게 뭐냐면은 부대를 어떻게 잘 배치하느냐. 근데 그 배치해 놓으면 전술제대에서는 뭐예요? 싸우겠죠, 그죠? 그러니까 분배해 놓으면은 싸우는데 싸우는 부대는 전술제대고 전술정보고 그걸 분배해 주는 데는 작전술이고 작전정보란 말이야. 근데 그것을 또 위에서 통제를 하죠. 알려주잖아. 야, 어디가 위험하고 어디가 취약하니까 그쪽에 배비를 잘해라 하면서 알려주는 그게 뭐냐면 전략정보라는 전략적으로 이렇게 단계가 다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 국방정보로 분류를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정보가 뭔지까지 다 알았죠, 그죠? 그럼 이제 뭐냐? 정보를 만들어내야 될 거예요, 정보, 그죠? 정보를 만들어내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뭐 계획을 수립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제일 먼저 뭐가 나와야 되겠죠. 이게 우리가 이제 정보순환 단계라는 걸 배우게. 정보순환 단계. 정보순환 단계를 배우게 되면은 뭐냐면은 제일 먼저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첫 번째 요구가 있어야 돼. 정보 요구. 그렇죠? 누군가가 나 어떤 계획을 수립하려니 이러이러한 정보가 필요한데 정보 좀 주시오. 그죠? 누구에게? 국가정보기구에게 또는 국가부문정보기구에게 나 정보 좀 주시오. 이 정책 수립하려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은 뭐야? 자, 우리가 아프리카에 대한 정책으로 아프리카에 수력 발전소를 세워주기로 했다. 그러면 우리 어디에서 하겠습니까? 뭐 외교부나 국토부에서 누구에게 국가정보원에다가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에 대한 지리적인 자료와 인구와 뭐 그 나라 사람들의 특성에 관한 자료들을 잔뜩 달라 그러겠죠. 정보. 그러면 이제 국가정보원에서 집중을 해가지고 정보 요구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뭐 이거는 나중에 할 겁니다. 다 따로 할 거니까 지금 여기서는 뭐 약간 차이가 있어도 그냥 갑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도 엄청나게 종류가 많아. 그러니까 엄청나다기보다도 그 종류가 있으니까 정보 요구를 하게 되면 뭐야? 아직 정보가 아니에요. 그죠? 이제 첩보를 수집해야지. 응? 뭐는 자료, 첩보, 정보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자료는 첩보 속에 아주 깊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안 해도 되고, 근데 자료 수집을 한다. 자료 수집을 하면은 자료는 누가 수집합니까? 사람이 하죠. 사람이 하면은 인간 정보, 기술이 하면은 기술 정보, 사람이 아니고 하면은 기술 정보. 기술 정보에는 뭐가 있어요? 또 기술 정보는 또 다양하잖아. 뭐죠? 신호 정보가 있대. 신호 정보가 있고, 그 다음에 지리 공간 정보. 지리 공간 정보인데 여러분들 다른 책에 보면 전부 다 뭐냐면은 영상 정보로 나와 있어요. 관계 없어요. 지리 공간 정보 속에 영상 정보가 들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공개 출처 정보. 아니지. 개척, 개척 및 기호 정보 이런 식으로 또 나눠지고, 세 번째는 그 다음에 인간이 하면은 인간 정보, 기술이 하면 기술. 우리 인터넷 있잖아. 또 인터넷이나 방송을 통해서 듣고, 그렇죠? 이런 것들은 뭐야? 잡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뭐냐? 도서관에서도 보고, 예, 공개 출처 정보. 이런 식으로 첩보 수집을 이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죠? 하게 되면은 다음에는 뭐 한다? 뭐 생산해야 될까?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처리를 하는 게 뭐냐? 이건 들어가고, 처리. 요게 또 말이 많아. 이용은 이제 우리 군에서는 처리 및 이용이라 하고, 또 다른 데는 탐색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데는 뭐 개발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용어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정보가 복잡합니다.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깊이 또 이제 제대로 수업하게 되면은 다 알게 됩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고. 그래서 이 첩보 수집을 해서 가지고 온 자료들을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야. 처리를 해가지고 이제 다 다듬으면은 나중에 이제 뭐가 되냐면 이제 분석해야 되겠죠. 생산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2번, 3번, 4번 이렇게 분석 및 생산을 한다. 생산을 했으면은 어디로 나간다? 배포가 되겠죠. 나눠주겠죠. 필요한 부서에다가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눠준 부서에서는 뭐야? 네 정보를 받아보니 이렇더라 하고 코멘트를 내가 보내준단 말이야. 그게 바로 환류라는. 기본적으로는 대체로 여기까지 끝이야. 근데 요거는 뭐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이런 게 바로 우리 정보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체적으로 뭘 한다는 것만 설명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죠? 다는 자세히는 안 들어간다. 뭘 배울 것이다 라는 거지. 자, 정보 순환 단계를 거치니까 뭐냐? 그러면은 이 정보를 생산하는 사람은 뭐고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것도 있겠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생산자, 사용자. 대체로 우리가 생산자를 갖다가 이제 정보기구라고 해요. 정보기구. 정보기구는 기관. 정보기관을 우리가 생산자라 그러고, 그 다음에 사용자는 정책. 정책 결정자는 누구예요? 우리나라 정책 결정자. 대통령이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뭐야? 정책 위반자일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사용자단 말이야. 그렇죠?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사용자들에 있어서의 문제점, 또 생산자들 사이에서도 또 문제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보고, 그 다음에 뭐하냐?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정보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게 이제 여기서 정책 결정과 정보 생산자 및 사용자, 여기서 다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냥 정보만 만들어내면 되느냐? 그게 아니고, 어떤 한 가지 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정책을 수립하기 전에 주변의 환경에 대한 진단도 해보고, 지금 당신이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하고자 하는 그 주변 상황은 이렇습니다. 또 거기에 관련되는 자료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거다. 그 다음에 뭐예요? 정책을 또 이제 정말 정책을 수립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수립할 때는 거기에 관련되는 자료를 또 제공하고, 그 다음에 정책을 선택할 거 아니야. 선택해야 되죠. 자, 몇 개의 안을 놓고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정책이 뭔데 하면 정부에서도 각 정책 안별로 이 정책은 이렇고 장단점이 있고 이 정책은 이런 장단점이 있다고 또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은 정책 결심하는 사람은 이게 그보다 어떤 B안이 좋기는 좋겠네. 우리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B로 또 결정을 하잖아요. 결정을 하면 뭐합니까? 그 다음에는 집행을 해야 되겠죠. 정책을 딱 집행을 하니까 우리 정부에서 지금 정책을 집행하고자 하는 지역은 엊그제부터 데모가 발생해가지고 우리 상당히 위험하니까 우리 국민들, 정부 요인들 보내는 건 위험합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정책 집행을 나중에 좀 미뤄서 우리가 잘 관찰해서 할 테니까 좀 기다려 주세요. 하고 또 정부에서 알려주겠죠. 그죠? 가만 보니까 다 연관이 돼 있죠. 근데 우리 이 독재 시절에는 그런 게 별로 없어서 정보는 정보고 정책은 정책이야. 서로 안 물렸어.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변화가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정책 집행을 할 거 아니야. 이제 다 됐다. 시기가 되고 정책 집행을 한다. 집행을 하면 뭐 해야 돼? 또 집행되고 있는 과정을, 그러니까 정책 집행을 할 때 보면 조약도 맺을 것이고 협약도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상대국하고. 그죠? 그런 것도 맺게 되면은 이제 우리 국가정보기구에서 조약을 상대국이 잘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나라도 잘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러 다닌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정책 집행 후에 이제 평가를 하는 거지. 평가를 한 다음에 이제 우리 정책이 잘 진행되고 있다, 아니면은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서로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는 거는 정말 이상적인 국가 정책과 국가 정부와의 정보기구와의 관계죠. 그렇죠?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대부분이 이렇게 안 되고 따로 국밥으로 살고 있다. 생활하고 있다. 그래서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왜냐? 그냥 내 생각 했으면은 나는 내가 이 정책 하겠어 하면 그냥 해버려. 아무런 정보와 이런 관계도 없이.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그렇고 이제 자꾸 이제 땜빵질 하고 있잖아. 이제 자기 잘못한 거 생각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하면 뭐냐? 1장, 2장, 3장, 4장을 하게 되면은 다 했네, 그죠? 정보가 뭔지 알았고, 국가정보가 뭔지 알았고, 그 다음에 국가정보 사용자는 누군지 알았고, 그 다음에 생산자는 누구냐, 그 다음에 국가정책의 정보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 알아버렸단 말이야. 그리고 생산은 어떻게? 정보순환 단계를 통해서 정보가 생산되는구나. 아하.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정보는 다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정보기구가 이런 계획 수립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첩보 수집을 하려면 이제 제대로 정보 활동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국가에서 요구하는 국가정보기구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하나씩 이제 업무를 직접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하는 계획이 아니라 실제로 몸으로 뛰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그게 바로 시작이죠. 비밀 공작 활동, 비밀 공작 활동. 말만 들어도 섬찟하죠. 비밀 공작 활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보를 수집하려면은 인공위성도 띄우고, 그죠? 항공기도 띄우고, 그다음에 각국에다가 정보도 요청하고, 어떤 때는 사람도 보내고 이래야 되는데, 있던 기구로 항공 정찰이나 인공위성이나 신호나 영상 정보로 파악할 수 없는 정보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람이 가야 되겠죠. 사람이 가면은 이제 공작 활동이지. 그게 사람이 가서 정보를 캐오고, 또 아니면은 정보는 뭐냐? 공작이라는 게 여러 가지 나와. 이제 선전 활동, 그 다음에 선전 공작 이런 거 있어요. 성적, 정치 공작, 경제 공작, 기만 공작, 그다음에 중군사 공작, 전복도 있고 전복 공작도 있고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것들을 누가 하느냐? 바로 정보 기구들이 한다는 거지. 이렇게 해서 선전 공작에서 다른 나라가 지금 뭐요? 지금 일본하고 우리하고 엄청나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선전 공작이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는 거야.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자, 오늘 아침 뉴스에는 일본인 애니메이션 회사죠. 애니메이션 회사에 화재가 났잖아요. 화재 나가지고 33명이 죽었잖아요. 33명이 죽었는데 범인이 41살 일본 사람으로 확인이 됐어요, 오늘. 근데 어제까지 떠돌아다니는 건 뭐였어요? 제일동포라고 나왔다. 제일동포라고 가짜 뉴스처럼 쏟아져 나갔죠. 몰라요? 이제 정보하는 사람 이런 거 모르고 고개 끄덕끄덕 안 하면 이제 문제라는 거야. 정보할 사람들이 항상 뉴스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야, 정보는. 이 나왔잖아. 어떤 놈이 그랬어요? 저거 만들어낸 가짜 뉴스를 누가 만들어내냐? 언론이도 만들어내겠지, 물론. 그렇죠? 근데 이게 하나의 국가의 정책이라고 생각할 때, 자, 한국을 더 곤란한 지경으로 빠뜨려 보자 할 때, 일본 정보기구에서 야, 이거 가짜 뉴스 좀 언론에 흘려 할 수 있죠. 이게 뭡니까? 국가 정책을 직접 집행하잖아, 이 정보기구들이. 그죠? 그거야. 확인이 된, 이제 그래서 양심 있는 일본 경찰에서 발표를 해버린 거야. 이놈 정신질환자가 화재를 일으켰다고.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가 완전히 지금 다 덮어쓰게 생겼잖아. 우리 한국인이 했다는 걸.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지금 경제 부분도 일본과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있지? 경제 공작이야. 경제 공작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한 나라를 완전히 거지로 만들 수가 있어요. 왜? 자, 수입 못하게 막아보지. 수출하려면 다른 나라에 헛소문 퍼뜨려 가지고 이런
기만이나 선전 공작 해가지고 헛소문 퍼뜨려 우리나라 제품 못 사게 만들지. 뭐야, 우리나라는 제품을 만들어도 팔 데도 없고, 제품을 만들려니 우리는 재료, 본래 가공국가이기 때문에 재료를 수입해야 되잖아. 재료도 수입 못하지. 그럼 경제가 스톱이잖아. 그러면 그 경제가 스톱이 되면 우리 국민들은 누구를 원망해요? 정부를 원망하잖아. 그러다면 우리는 정부를 규탄하게 되고, 우리 스스로 정부를 무너뜨리게 되는 결과가 온단 말이야. 이 공작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야. 나중에 실제로 해보면 또 더 무서운 것도 나오겠지만은, 그만큼 이런 이제 정보 활동이 실제로 국가 정책을 집행도 하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우리가 국가 정책을 펴는데 활용이 된다. 이게 바로 이제 실제로 우리 공작원들이 활동하는 거죠, 이게. 그런데 뭐 맨날 이렇게 활동만 할 것이냐, 정보 활동만 할 것이냐? 아니지. 또 방어도 해야죠, 방어. 방어도 해야 되겠죠. 방어가 뭡니까? 방첩이지, 방첩. 방첩 뭐야, 우리 옛날에 많이 들어봤잖아, 아버지 시절에.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데 용어가 익숙지 않은 거야. 자,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우리나라 국가정보기구가 탄생할 때 근대적인, 이제 그 현대적인 국가정보기구가 탄생하는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요? 중앙정보부. 중앙정보부라는 게 생기기 시작할 때부터 나는 같이 왔어. 중앙정보부하고 나하고 같이 우유 마시고 살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온 게 이제 이게 방첩이라는 거야. 방첩은 원래 뭐야? 간첩 잡는 거잖아, 간첩. 간첩 잡으라고 방첩하라 해놨더니 간첩은 안 잡고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고 있어. 멀쩡한 사람을. 그게 바로 우리 국가정보기구가 맨날 욕먹는 이유 아니냐.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은 옛날에 정권 안보라고 그래. 정권 안보. 내 정적을 찾아내는 게 방첩이었어. 이 방첩은 뭐야? 간첩 잡는 거죠, 간첩. 간첩을 찾고 간첩에 대해서 신문해가지고 우리가 그 간첩 쪽에서 우리 정보를 목해 나가게 막는 거, 공격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면은 이 방첩이고, 그 다음에 소극적으로 하게 되면 뭐가 돼? 보안이 되는 거, 보안. 요거는 방첩은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상대방을 간첩을 잡아서 신문해가지고 또 아니면 이 간첩을 또 잘 어떻게 꼬드겨 가지고 내 편으로 만드는 이중 간첩으로 만들잖아. 이중 간첩으로 만들어가 또 상대방을 혼란하게 만드는 게 방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주 소극적이고 적극적이고 공격적이죠, 이게. 공격적인 반면에 보안은 내 문서가 남이 탈취할까 봐 숨기는 거야. 비밀 캐비넷에다가 숨기고, 그 문서 보안이지. 그 다음에 울타리에 경계병을 배치시키고, 시설물에 누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고 하는 게 뭐야? 시설 보안이란 말이야. 그죠? 그 다음에 또 컴퓨터에 침범 못하도록 방어벽을 설치하고, 그죠? 파이어월이라는 방어벽을 설치하고, 정보통신 보안을 하고, 이게 바로 또 정보통신 보안이라는 거지. 그지? 이런 식으로 막는다 이거지. 그러니까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정보를 하다가 실제로 정보 활동을 하니까 우리도 가서 정보 캐러 가지만은 우리한테 오는 사람도 막는다 말이야. 이게 막았죠, 그죠? 보안 활동을 해야 방첩이나 보안 활동 이게 또 있다. 그렇게 이제 이렇게 방어를 잘 해왔어. 여기까지 정보도 수집하고 방어를 잘 해왔는데, 와, 이 갑자기 뭐가 생긴다? 이 테러가 생긴 테러.
이제 또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지. 이렇게 이것만 하기도 바빴는데 갑자기 어디서 막 우당탕탕 쾅쾅 사람 죽이고 또 컴퓨터가 전부 다 다운됐다고 난리 나고, 그죠? 이게 이제 테러가 나온단 말이야. 테러가 나오니까 또 이걸 잡으려면 누가 필요해? 또 우리 정보기구가 나서야 돼. 근데 테러만 있느냐? 좀 있으니까 저기서 뭐 일본에서 뭐지? 일본에서 야쿠자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러시아에서 마피아가 들어오고, 이게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그런 정보를 누가 수집해야 되냐? 바로 우리 국가정보기구가 또 수립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비밀 공작 활동도 하고 하면서 또 이 테러 방지도 해야 되겠죠. 테러에 관한 정보도 수립해야 되고. 테러는 뭡니까? 사람이 하잖아, 그지? 사람이 하니까 사람을 잡으려면 누가 제일 쉬워? 물론 공격해서 죽이는 건 또 중요하지만은 그 사람 공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찾아내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을 찾아내는 건 또 결국은 사람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누가 해? 국가정보기구에 있는 정보원들이, 우리 국가정보원들이 해야지, 그렇죠? 그만큼 또 테러도 또 막아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바로 우리 일이 굉장히 많죠. 그다음에 첫 시간이니까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다음 또 한번 가봅시다. 뭐 남은 건 이제 별로 안 남았어요. 오케이. 잠시 10분만 쉬었습니다.